허은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수 국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참 코로나에 또 한파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새해 소망은 어떤 걸 좀 갖고 계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예. 새해 복만큼이나 간절한 것이 새해 백신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빨리 말뿐인 백신이 아니라 전 국민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되어서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위해서 험한 돌밭을 묵묵히 갈아나가는 소처럼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네. 연구소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 것들 연구소. 예, 약간 좀 연구소 이름이 좀 파격적이기도 한데 의원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네. 21대 국회와 함께 시작한 연구 모임이고 청년들을 연구합니다. 저희들은 요것들이라고 부르는데 예. 지난해에는 그 청년들의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인국공 사태하고 또 추미애 아들의 군복무 특혜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이거 누가 지으신 건가요? 이거요? 예. 이거 하태경 의원하고 예. 네. 그 김웅 의원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네. 청년들 얘기하다 요즘 것들은 왜 이래 이러다가 네 요즘 것들 연구소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만들었고요. 예. 기존에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배치하는데 요것들에서는 가나다 순을 거꾸로 해서 저도 좀 소개될 때들 앞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태경 네. 의원이 아무래도 좀 위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예, 하태경, 허은하, 히읗으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어제 이 새해를 맞아서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주제가 이제 청년과 부동산 문제. 네.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요즘 것들 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회와 함께 청년들은 왜 부동산 노예가 됐나 하는 좀 다소 자극적인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중산층의 부동산 투자로 하우스푸어 현상이 문제였잖아요. 네. 지금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 청년들조차 부동산과 아파트 등에 대한 그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공황 구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로 경신련의 김원동 본부장이 오셨는데 그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는 보수당 집권 시절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왜 집값이 안정되었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는 무능함에 있다라고 네.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좀 공감하면서 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경실련과 함께 네. 요즘 것들 연구소가 새해 이제 토론을 벌이셨는데 청년들도 좀 참석을 했었나요? 청년은 이준석 위원이 청년일까요? 예.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젊으니까요. 네네. 예. 이 부동산 문제가 참 이 청년들에게도 핫 이슈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의 이 상실감이 또 확인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청와대 개편 당시에 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이 됐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대응이 이제 강조되면서 유임이 됐는데 야당에서는 당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네. 되게 사의 표명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김 실장을 유임시킨 것은 국정 운영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거든요. 네. 새해에도 우리 경제는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투톱 체제로 이어지게 된 거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 사의를 밝혔다가 재신임받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좀 정책 전환이 필수이고 그 핵심 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실패한 당사자들을 그대로 앉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오판이자 민심에 대한 불통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한편에서는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유임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좀 이 분노가 이 청와대 개편에 좀 반영이 잘 안 돼 있다. 이 코로나 대응도 네. 마찬가지지만 이런 해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박범계 후보잖아요. 네. 그 후보자 하면 갑질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에게 예산을 빌미로 잘 아시겠지만 그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 인물이시잖아요. 법원의 행정처장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살림꾼입니다. 그런 인사한테 살려주세요 해보라고 한 것은 그 조롱과 다름없다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박범계 후보자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뒷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들고요. 예. 그런 분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간다면 남자 추미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은 국민을 좀 어이없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출신 이 신현수 변호사로 이제 교체가 됐고요. 법무부 장관도 이제 또 이 사람이 바뀌고 하면 어떤가요? 좀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네. 네.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래도요? 네. 음, 제가 그래서 남자 추미애가 될까 걱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제 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야권의 대선 후보가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야당의 페이스이긴 한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밥을 해도 막판에 뜸 들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섣불리 네. 밥뚜껑을 열어버리면 김만 새는 거고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그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인상이고 그리고 투표 전날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지도는 윤 총장 자신이나 우리 국민의 힘이 올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려주신 겁니다. 상식적인 국민이 인지도를 올려주시는 어떤 분이 꼭 나타나시고 지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3743님이요. 요즘 것들 연구소 이름이 재밌다고 문자 올려주셨네요. 예, 저도 뭐 귀에 딱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좀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뭐 가장 큰 정치 이벤트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좀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정부 견제, 서울시정 안정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입니다. 그 법적 책임은 당사자들이 진다고 하지만 법적 책임과 도리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하는 것이죠. 성범죄와 성범죄 방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권선징악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빼고는 유독 좀 여성 후보들이 이번에 많잖아요. 네.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이혜훈 전 의원도 계시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뭐 같은 초선 의원입니다만 윤희숙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요. 네네. 이렇게 여성 후보들이 좀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건 좀 젠더 문제가 쟁점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출마를 하셨거나 뭐 예정이신 분들을 보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정치력이 이미 검증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 또 의원님이 이제 이미지 전략가이시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만일 이 선거 국면에서는 여성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남성 시장들의 그 권력형 성범죄로 발생한 재보궐선거니까 그 때문에 여성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주장도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깨끗한 평판과 실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군들은 재보궐의 사유와 성별을 떠나서 그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들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도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떤 후보가 나오든 그 박원순 그 시장, 오거돈 두 시장보다는 깨끗하고 또 탁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먼저 치고 나온 거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안 대표에 대해서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후보 단일화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단일화든 연대든 뭐 지지 선언이든 중요한 것은 범야권이 큰 틀에서 한데 모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모임으로 가고 있는 그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수치스러운 서울과 부산시정의 문제는 온 국민이 공감하는 바이고 범야권 스스로가 모이지 않아도 국민이 모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단일화를 하려 하지 않아도 국민이 단일화를 만들어주실 만큼 절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 국민적 요구에 정직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 네, 그래도 좀 이 강한 후보로 이 꼽히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시장인데 네, 두 분이 좀 뭐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그 두 분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론의 흐름을 보면 좀 야당에게 좀 유리한 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실제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 그 이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 그 이유조차 좀 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과 후보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선거에 좀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선거 승리를 넘어서 성범죄자와 방조정당에 대한 국민적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범야권의 큰 틀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긍정적이고 그 나머지는 지도부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예. 역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좀 야권 입장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의원님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네, 이 새해 벽두에 제기된 뭐 가장 큰 현안이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잖아요. 네네.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에 대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이 사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뭐 지금 형국으로는 뭐 한 발 좀 물러선 듯 보이기도 하고요. 네. 사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사면을 요청하거나 타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면 논의는 몇 건에서 시작된 거고 하지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80세인 이 전 대통령과 69세가 된 박 전 대통령, 과연 이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두 분은 정치인으로서 최고 형량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도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적 차원을 넘어서 그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지는 스스로 좀 진정성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이낙연 당대표가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그 사면 제안 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좌판을 흥정하듯이 반성이 먼저다, 뭐, 여러 가지의 말로 운운하는 것은 집권 여당 스스로도 당과 정치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면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도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할 이유가 없죠. 판을 흔들고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건 좀 여건인데 예. 거기에 흔들리실 분들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문제를 얘기한 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 추측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끝으로 역시 입법에 대한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보면 이 데이터 이용 촉진 산업진흥 법률안을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네. 예, 약간 뭐 생소하긴 한데 이 데이터 주체의 주권이 중요하다 이런 법안인 거죠. 이 법안을 좀 끝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둘러싼 용어들을 법률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데이터의 이용 促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데이터 주체의 주권 권리를 명시하는 법인데 데이터의 주권은 국민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와 주권적 권리를 명시한 게 제 법안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서 네.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또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게 곧 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현재는 데이터라는 것이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 데이터 자체라는 것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인터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